자기 이렇게 긴장했어? 약간의 긴장이 그런 거면 좀 그래요. 제가 또 포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아, 그건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약간 저기 느낌 나요. 독전 여주인공. 맞아. 포스가 엄청 있으시네. 연애 결혼하셨어요? 네. 몇 년 연애하셨어요? 1년 반 정도 하고요. 6개월은 결혼 준비. 그래서 총 2년 정도. 두 분이 갈등도 겪으세요? 너무 사이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게 있는 건지. 어려워서. 네, 결혼한 그래서 지가 지금 5년 차? 아니에요. 3년 차 정도밖에 안 됐고 우리 부부의 삶에 관심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조금 더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실 상담을 받고 싶었어요. 와이프는 준비용이 있대요. 아, 그래요? 아내분은 어떤 점이 힘드세요? 10이라고 치면은 9는 정말 좋아요. 근데 하나 싸울 때 접종이 정말 안 생겨요. 해결이 서로 원만하게 잘 안 돼. 그러면 누가 보통 져줘요? 아내분이 져줘요? 아내분이? 네, 그러니까 남편분은 불만이 없구나. 맞죠? 그쵸? 아내분이 지니까. 와이프는 아무래도 여자고 어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아닌데 와이프가 생각하기에는 문제인 것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조금 성향 차이인 것 같아서 저보다는 되게 많이 서운해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그거를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이면 참 좋겠는데 와이프한테 저는 오빠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사람 약간 이렇게 좀 비춰지는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찾아냈거든요. 방금 네. 되게 통쾌하시네. 남편분의 말 속에 아내가 어리다 보니까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내를 어리게 보는 거예요. 8살이 어리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리지 않아요. 비교분이 본인일 때 어린 거지 사회적인 어떤 거나 가정적으로 볼 때 엄마라는 위치, 아내라는 위치가 동등하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게 지금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이 쟤 왜 저러지?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존중하는 의미가 좀 덜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싸울 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죠? 네. 문제점이 보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남편분의 사고에는 나하고 비교분해서 나이가 어릴 뿐이야가 아니라 쟤는 어리니까 몰라. 제가 뭘 알아? 내가 더 많이 알고 많이 넓게 보고 있어 라는 사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내분은 항상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죠. 맞아요. 말씀하신 그런 시각으로 나는 와이프 보고 있지 않다고 되게 자부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뭐 자연스럽게 너무 편안하게 어리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싶은 거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발현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사실은 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아내의 보호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좋죠. 하지만 아내도 남편을 보호하고 있다는 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남편분도 아내가 힘들면 보호해 주시겠지만 나중에 남편분이 만약에 아프거나 병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땐 아내분이 분명하게 강하게 케어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비춰지는 거. 네. 그래서 남편분은 아내를 내가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고 반대로 안에 있는 대상으로 보고 계시니까 아내가 동동거리고 종종거리는 것도 아유 잘 처리 못해 미숙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네. 제가 항상 오빠한테 약간 불만이라는 말 하는 게 억울하다는 감정을 많이 느낀다. 이게 장난삼아 많이 하거든요. 가끔 싸울 때 오빠 나 내 말 좀 들어줘. 약간 이렇게 말할 때가 좀 많아요. 여기서도 약간 나는 부족하지만 이런 제스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 오빠가 내 말을 들어줄 것 같거든요. 맞죠? 네. 잠깐만. 첫 단추가 심하게 잘못 껴진 것 같은데. 그 점을 딱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실 때 이거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성필 씨는 어떤 사회생활에서 겪었을 많은 고난에 있어서 이 부분을 더 많이 아시겠지만 가정생활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네 200% 공감해요. 왜냐면 제가 중3 때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헤어지시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랑만 살았어요. 그래서 네. 출산은 정말 어려서부터 두려워하고 싫어했어요.
왜냐면 좋은 아빠의 모습을 나는 보고 자라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강했거든요. 제가 사회생활에서 보고 배운 건 많겠죠. 가정에서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보고 배우고 하고 막 그런 게 많지가 않아서 정답을 따지는 관계가 아닌 걸 아는데도 옳고 그런 건 없죠. 부부 네. 사이에. 근데 자꾸 자기야 이땐 이게 맞지. 이땐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필 씨가 정해놓은 것에 집중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성필 씨 안에 불안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정해놓은 것에서 벗어나면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머님 사라지시고 난 다음부터는 집에 거의 한 1, 2년 동안 막 학교 갔다 오면 맨날 막 거실에 막 엄마가 울고 있고 막 아저씨들 막 험성부자 아저씨들 앉아가지고 막 뭐 하고 있고 그런 거를 한 1, 2년 동안 계속 보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년 사춘기가 되게 세게 왔었어요. 그 전까지는 미술학도였는데 고등학교 시절 힘들었겠네요. 그때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집이 금전적으로 뭐 이렇게 막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어머니는 일을 하셨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때 말썽은 엄청 부렸지만 본능적으로 아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우리 엄마가 과로사 하겠다 싶어서 선택을 안 한 게 있었는데 대학이었어요. 이걸 가면 우리 엄마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수능을 안 봤어요. 수능 보고 어디라도 갈 점수가 나와버리면 막 또 미련이 생길까봐 상실감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되게 남편분이 이제 불안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알고 네. 계시죠? 잘 때도 저랑 완전 다른 게 저는 누우면 그냥 자는 타입인데 항상 문을 꼭꼭 닫고 자고 자다가 누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푹 못 자는 타입이에요. 매일 아침 이가 너무 아파요. 이를 악물고 네. 네. 안쓰러워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안쓰러워요. 그래서 계속 어디 가면 계속 웃나 봐요. 누가 공격하지 못하게. 약간 이런 요소가 조금 자극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리지만 모성애를 좀 자극했다고 해야 되나? 저는 완전 반대인 집에서 컸거든요. 부모님이랑 항상 시간 엄청 많이 보내고 그런 집에서 커서 이런 오빠 보면 약간 좀 안쓰럽다. 좀 어머님. 저희 엄마는 지금도 한복 만드시는 어머니하고 사는 어머니. 자주 싸우시는데 저희 엄마가 아빠를 되게 좋아하세요. 40 넘어서까지 아빠한테 설렜다고 하시고 어머님 네. 심장병 혹시? 없으세요? 아 병이 있어야 가능한. 근데 저희 집은 약간 이렇게 약간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게 저도 좀 개인사가 있는 게 제가 8살 때부터 지금은 흔하지만 아 그래요? 애가 있어요. 이거는 잘 주변 사람들 잘 모르는데 근데 그게 옛날에는 거의 희귀병 그렇죠. 수준이었다 보니까 맞아요. 집안이 조금 엄청 거의 하늘이 무너지는 부모님이 그렇죠. 그러셨었대요. 잘못될 수 있으니까. 네. 아버지가 그러면 딸을 더 사랑했겠네요. 좀 동생보다. 유난스러울 정도로 과잉 보호 수준으로 항상 그리고 제 위주로 많이 했어요. 결정. 뭐 먹을 때도 제가 아프다 보니까 제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저도 좀 인정해요. 약간 이기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불만이 있으면은 당연히 들어줄 줄 알았고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디 아프거나 뭔가 속상하거나 뭔가 불만이 있으면 항상 조금 더 이렇게 우쭈쭈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또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남편이니까 당연히 들어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 나는 일부러 조금 더 안 물러서는 게 있긴 했어. 몇 번. 고집이 있으시. 근데 오빠가 제가 외부에서 뭔가 힘들었던 일을 말하면 되게 잘 들어줘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제가 뭔가 불이익을 받았는데 그걸 오빠한테 막 이랬으면은 막 같이 화내주고 엄청 공감도 잘해주는데 되게 고마워. 근데 이제 딱 하나 근데 나 오빠 때문에 힘들어. 오빠의 이런 점 때문에 나 조금 서운해라고 하면은 그래가 아니고 그게 왜 서운해? 제가 이런 대화에 되게 약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화살을 맞고 온 거. 그러니까 나를 뺀 나머지 요소들이 와이프를 괴롭힐 때 저는 누구보다 든든한 와이프의 아군인데 그 화살이 나를 향할 때 대처 못하겠어요. 내가 적이 될 때. 대처 못하겠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가장 좋아했던 아빠가 나를
버리고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화가 항상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이 나한테 너그럽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항상 불안한 가운데 내가 가장 믿는 내 아내까지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화가 더 많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정에서만큼은 안전해야 되는데 얘가 그러면 내가 갈 곳이 없는 거죠.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가족이라는 건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정말 견고한 울타리야 라는 확신이 없어요. 저는. 너무 쉽게 깨지는 거 경험해버렸잖아요. 그냥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족, 가정 하면 떠오르는 그 딱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의정이랑 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유정 씨가 이제 아내분이 공격을 해오면 내 가정이 위험해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검사 결과를 이제 좀 봐드리면서 가족하고 연계돼서 제가 가족 분석하고 연계돼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우리 유정 씨 이제 MMPI를 보면 되게 성격병도 없고 되게 안정적이에요. 유정 씨가. 그리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았다라는 게 드러나요. 나쁜 건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높은 거는 내가 사회적인 책임감이 있다. 가정적인 책임감 이런 걸 높게 가지고 있고 좀 억압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높진 않지만 병리적이진 않지만 내가 좀 억눌려 있는 게 있다. 네. 성비 씨가 되게 좋은 사람이지만 건드려주면 안 되는 트리거가 이제 박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부분을 되게 조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왜 좋지 않은지 제가 뒤에 갈수록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도 공격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참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유정 씨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니어서 참았던 부분, 그다음에 좋게 해결할 수 있라고 믿었던 부분에 대해서 억압된 것들이 폭발하는 시점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그랬어? 어디까지 우리가 치달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총기가 허용돼도 총은 안 쏘겠죠. 화살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성씨 같은 경우는 약간의 미미한 정조증, 기분이 막 갑자기 좋아지는 게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러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통제하기 힘든 순간이 있어요. 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격이 너무 급하고. 맞아. 정해져 있는 룰이나 이런 거 하라는 대로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원칙이 이래요. 맞아요. 원칙이 이래. 원칙이 어딨어? 막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정해져 있는 거 되게 싫어. 융통성 없는 걸 못 견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근데 남성적인 성역 패러다임 인지가 되게 높아요. 여성적인 성인지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내가 남성으로서 살아야 돼. 이런 게 있는 사람이에요. 나 남자야 이런 게 있어요. 나 남자야? 남자야 이런 게 있고. 성비 씨는 인정 욕구가 너무너무 다른 사람 비해서 한 3-4배 크다고 생각하시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 자체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던 시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욕구가 클 수밖에 없어요. 오빠한테 섭섭해하면 잘 안 들어준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오빠가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 고맙고 행복하고 오빠 진짜 너무 좋아. 근데 오빠 이런 부분이 조금 섭섭해하면 오빠가 방식이 달라져요. 네, 맞아요. 제 문제점도 거의 감정이 폭발 직전에 오빠한테 터뜨리는 거예요. 사실 그걸로 많이 좀 다퉜던 게 너가 그렇게 올라오기 전에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내가 들어준다.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해서 딱 말하면은 오빠 입장에서 뭐야? 왜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해? 뭐야? 놀래죠. 놀래는 거예요. 공격받는다고 네, 느껴요. 맞아요. 가볍게 이렇게 농담식으로 오빠 나 이거 좀 해줘. 나 이거 사오는데 이게 잘 안 돼. 이거 가볍게 농담식으로 할 수는 없지만 건강하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게 유정 씨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아프고 슬프다고 해야 그게 들어준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어도 오빠가 내 말을 들어줄 거라고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믿음을 더 가질 필요가 있겠죠. 오빠는 내 말을 들어줄 거야 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강하게 자극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왜 난 도대체 여자가 우는 걸 안 받아주지? 몰라. 이게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엄마랑 사이가 정말 원수보다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저에 대한 하소연일 수도 있고 자기에 대한 하소연이기도 하고 아빠. 뭐 조금만 뭐가 되면은 막 아빠 얘기도 하고 또 울고 그래서 그런가 그때가 떠오르는 그 상황이 되면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몸이 반응해요. 너무 싫어. 아프군요. 너무 싫어. 이 막 제 표정 자체가 같이 일그러져요. 와이프가 울면. 그래서 항상 제 부탁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 나 그런 말 이해 못하니까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울지 마. 울기 전에 말해. 그때 그 영향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엄마가 울던 게 너무 싫었고 운다는 것 자체가 나를 꺾으려고 하는 의미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침착한 사람이고 냉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특정 공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불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내가. 가족 내 소외감이 좀 심각하시네요. 그러니까 원가족 가구의 소외감이 연결돼 있는 거겠죠. 다른 이제 TCI 기질, 타고난 기질하고 성격적인 부분을 보면은요, 성필 씨는 좀 새로운 걸 계속 추구하는 면이 있어요. 뭐든지 심사숙고하고 절제하는 면이 있는 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자유분방하게 막 해내야 돼요. 되게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고 정서적 감수성은 낮아요. 정서적인 면을 잘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나를 공개하기는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고요. 아무나한테 친밀하게 구는 사람은 아니에요. 가리죠, 사람을. 근면하고 끈기 있고 야망도 높고 근데 완벽주의가 있네요. 피곤해요, 스스로.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게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칭찬이나 보상이 따라야 되는 사람이고요. 책임감이 굉장히 높고 목적의식, 높은 유능감, 자기를 잘 수용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에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어라고 인정해주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뭔가 잘 돼도 기뻐하지 않아요. 스스로. 불안의 일종이죠. 3초 기뻐요, 3초. 다음에 나한테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어라는 불안이 따라오는 거죠. 되게 이타적인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한 관대함은 좀 부족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뭐든지 오케이. 네, 맞아요. 내가 싫은 사람은 잘해도 노.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 의정 씨를 보면 의정 씨의 기질은 비슷해요, 기질적으로 두 분이.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다른 사람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네요, 우리 의정 씨가. 네. 눈치를 너무 어마어마하게 보고요. 어마어마해요. 막 거의 100점 만점 100점이에요. 그리고 절제하고 심사숙고하고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건 두 분이 같아요. 근데 두려움이 너무 높고요. 정서적 감수성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감이나 이런 걸 굉장히 바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공개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크고 사람들하고 금방 친해지고 친밀하고 이런 게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굉장히 의존적인 성향이 있어요. 이제 어릴 적 아팠던 게 있다 보니까 근면한 대신 끈기가 조금 부족해요. 야망도 높지 않기 때문에 난 지금 이 시점에서 만족하고 이렇게 편안한 게 제일 좋아요. 네, 완벽주의도 없다 보니까 꼭 그렇게까지 잘해야 돼 이런 마음도 있어요. 책임감, 목적의식 적정하고요. 자존감이 낮지 않아요. 타인 수용력이 굉장히 높아요. 저 사람 그럴 수 있어요. 다 괜찮아. 공감 능력도 높고요. 굉장히 이타적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런 정도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싸우시게 되잖아요. 위험한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경계해야 되는 점. 가정에 대해서 경고할 거라고 믿기가 어려운 이제 성필 씨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순간 싸움이 굉장히 커지거나 잦아지면 10년, 20년이 지나 애가 크고 그러면 가정에 대한 의미가 적어지고 그러면 따로 사는 게 맞을 수 있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툼을 적게 해야 되는데 우는 걸 못 견디니까 울고 얘기하지 말고 쪽지로 써서 주거나 대신 그것도 항상 서두에 오빠가 이렇게 해주는 거 맞나? 칭찬해주고 네. 이 부분이 짧게 섭섭한 건 짧게 네. 우리는 길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구구절절. 네. 그럼 오빠도 답을 그래 알았어 라고 하든지 애정 표현으로 답을 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격해짐은 절대 수용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요. 네. 공격적으로 해서는 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네. 꺾이려고 하지 않아요. 꺾이면 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다라고 받아들일 정도의 사고예요. 죽는 그 정도로 위험을 느껴요, 이 사람은.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수용해주면 좀 덜 다툴 수도 있고, 유정 씨도 져주면서도 그래, 쟤 환자니까. 그럼 화도 덜 나고. 속이 되게 불안한 사람이었구나, 오빠. 오빠 많이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오빠는 굉장히 잘 살고 싶어하는, 가정을 잘 꾸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데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커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정 씨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옛날처럼 회귀될 것 같은, 내가 다시 퇴행하고 회귀될 것 같은 불안, 그리고 슬픔, 이게 같이 오는 거예요. 요정 씨가 울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걸 들어주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원가족의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못 견디는 것 뿐이에요. 그럴 때는 뭘 하라고요? 쟤 환자니까. 농담이고. 아프니까, 오빠가 아프니까 그런 아팠던 비슷한 부분에 말인데, 대해서 아프니까.